건강 수명이 짧아지고 있다. 노화에 대해서 모두가 알고 있지만 외면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가 도래했다고는 하지만 과연 우리는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전문의 정의원 교수는 말합니다. 지금 같은 생활 습관이라면 평균 수명은 늘어도 고통스러운 노년을 피하기 어렵다고요. 오늘 소개할 책은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라는 책으로 저자 정의원, 출판사 더캐스트입니다. 이 책은 기대 수명이 길어졌지만 오히려 가속 노화가 도래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내재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이동성, 마음 건강, 건강과 질병, 나에게 중요한 것, 이렇게 4가지 기둥을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4개의 기둥 중 이동성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전달해 드리오니 오롯이 저자의 뜻을 이해하시려면 책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현대인의 건강 문제에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건강 문제를 넘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노인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젊은이들도 건강을 위해 읽으면 좋은 내용이 많네요. 먼저 본 영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가속 노화의 주요한 원인은 고통을 최소화하고 쾌락의 양을 쉽게 그리고 최대한 늘린다라는 자본주의의 편안함이다. 인간의 몸은 애초에 많이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가까운 거리조차 엘리베이터, 택시, 자가용 등을 애용한다. 소모열량은 낮아지는데 클릭 한 번으로 자극적인 음식을 주문한다. 여기에 스마트폰의 끊임없는 알람과 새로운 콘텐츠의 자극이 더해져 뇌는 과부하에 걸리고 더 많은 자극을 좇는다. 체형뿐 아니라 보상체계와 인지기능이 망가져가는 것이다. 고통과 불편이 줄어들수록 좋다는 자본주의의 전제가 옳다면 지금쯤 모두 행복에 겨워 어쩔 줄 몰라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더 구부정한 자세로 스마트폰을 보고 자극적인 음식을 탐닉하며 몸과 마음의 탄력을 잃어간다.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오래 아픈 노년이다. 우리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다. 당장은 편하지만 장기적으로 더 고통스러운 삶을 선택할 것인가? 당장은 불편하지만 장기적으로 더 평온하고 덜 고통스러운 삶을 선택할 것인가? 내재 역량은 세계보건기구가 2015년에 제시한 개념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나이 들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다. 내재 역량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기능 요소 모두를 종합적으로 점수화한다. 질병 유무, 혈압, 운동 시간 등 가시적인 건강 지표뿐만 아니라 적절한 휴식, 마음 챙김, 인생의 목표와 자기 효능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다. 삶의 요소를 다면적으로 관리해야 건강한 나이 듦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내재 역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생물학적 노화를 앞당기는 악순환, 곧 가속 노화 사이클을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어 직장인의 머릿속이 중요한 업무 현안으로 가득 찰 때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단기적으로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도와준다. 하지만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잉 축적되면 수면의 질은 떨어지고 자극적인 음식과 술을 탐닉하게 되며 운동이나 명상, 독서 같은 휴식 활동은 줄어든다. 장기적으로는 집중력, 판단력 등 인지기능이 낮아지니 더 긴 시간을 앉아서 일하는데도 업무의 성과는 떨어진다. 그 결과 또다시 더 늦게까지 일을 하고 머리를 비우는 시간을 줄인다.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몸은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앓기 시작한다. 가속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특정 질환이 없는데도 아프지 않은 곳이 없고 매일 피곤하며 치매가 생긴 것 같다면
가속 노화를 의심해야 한다. 하루에 24시간만 가는 시계와 달리 당신은 하루에 28시간, 36시간, 48시간씩 늙어가고 있을 수 있다.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정의원 교수는 실제로 진료실을 찾아오는 젊은 환자들을 만나왔다. 그리고 현대인의 가속 노화를 경고하며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먹고 쉬고 움직이는 방식을 꼽았다. 현대인은 초가 공식품에 중독되고 신체 활동이 낮아 체내의 에너지가 과잉으로 쌓이고 있다. 게다가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받아 뇌는 제대로 쉬지도 못한다. 그 결과 건강 수명은 점점 짧아지고 의료비 지출은 점점 높아져만 간다. 이대로 간다면 길고 고통스러운 노년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노화의 속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삶의 방식 전반을 바꿔야 한다. 그중 가장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우면서 결정적인 것이 포엠 건강법이다. 바로 노인의학계에서 주목하는 4가지 분야의 내재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내재 역량은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며 신체 기능을 다소 잃었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이다. 무엇보다 노화의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근본적인 힘이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할까? 이동성 도메인의 내재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운동이라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걷기를 제외하면 거의 운동을 하지 않는다. 많은 의사가 운동을 더 하셔야 합니다라고들 이야기한다. 하지만 정작 그렇게 이야기하는 의사들도 운동이 무엇인지 잘 모르며 제대로 된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취미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 운동만 과도하게 해서 몸의 불균형이나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험들이 어떤 운동을 하면 어디를 다친다라는 이야기로 전해지면서 사람들은 운동을 더욱 피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아프지 않으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한 문장으로 이야기해 달라는 요구를 받는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처방이 달라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막상 사람들은 귀를 닫는다. 그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는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런 운동은 틀렸다. 습관에 따라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준비 운동을 제외하면 달리기가 운동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자전거 타기를 즐기는 사람들은 자전거만 타는 식이다. 건강관리와 즐거움을 위해 하는 운동조차 몸의 불균형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형국이다. 나 역시 같은 실수를 했다. 몇 년 전부터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 목과 허리가 불편했다.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오랫동안 즐기던 달리기에 데드리프트와 스쿼트를 더했다. 주로 하체와 하부 몸통을 강화하는 복합관절 운동들만 열심히 한 것이다. 건강운동관리사의 점검을 받아 유연성 운동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갔지만 통증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뒤늦게 연구용 체성분 분석기로 부위별 근육량을 확인한 결과 하체에는 근육이 매우 많았고 몸통 가상체에는 근육량이 상당히 부족했다.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칼로리를 제한하는 절식을 하면서 운동으로는 달리기를 즐겼고 상체와 상부 몸통을 사용하는 운동은 소홀히 하며 하루 12시간 이상을 앉아서 일해왔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결국 나는 지난 20년 동안 유지한 운동 습관을 고쳐 상체와 상부 몸통의 기능을 개선하는 운동과 유연성 운동의 비중을 늘려야 했다. 비슷한 예로 등산은 전신 근육의 기능과 관절의 유연성이 적절하다면 자연스럽고 다양한 각도로 관절을 사용하는 복합 운동이다. 등산을 제대로 하면 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하가 관절 주변의 근육과 결합 조직을 강화하는 데 유익한 자극으로 작용한다. 반면에 걷기 외에 다른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고관절이나 무릎 주변 근육의 기능이 떨어져 있으며 체중도 많이 나가는 사람이 주말마다 등산만 몇 시간씩 한다면 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애꿎은 관절이 다 감내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이동성 도메인의 내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운동도 각각의 세부 도메인의 조합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세부 도메인들의 기능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운동할 때 발생하는 부하가 긍정적인 자극으로 작용한다. 습관의 관성을 이길 줄 알아야 한다. 이동성 관련 세부 도메인은 다음 4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 번째, 유산소 운동 능력. 심폐기능과 혈관기능, 근육의 대사체계 전반이 관여한다. 두 번째, 근력과 순발력. 근육의 양과 머리부터 근육까지 연결되는 모든 신경 시스템이 관여한다. 세 번째, 유연성. 근육을 포함한 여러 결합 조직이 그동안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여러 관절의 안전한 가동 범위를 결정한다. 네 번째, 균형과 협응. 온몸의 관절들이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으며 중추신경계 기능이 특히 중요하다. 당연하게도 4가지 세부 도메인 중 가장 취약한 요소가 다른 세부 도메인들의 성능을 끌어내린다. 여기에 습관의 관성이 더해지면 취약한 세부 도메인을 더 취약하게 만든다. 자신의 운동 습관에서 하기 싫고 귀찮으며 하면 아픈 부분이 바로 가장 취약한 세부 도메인과 관련되어 있다. 더 잘하는 것은 더 많이 하고 싶고 더 못하는 것은 더 하기 싫은 것이 사람의 심리다. 예를 들어 취미로 수영을 하는 사람의 경우 상체의 유연성이 부족하고 근력의 균형이 잡혀있지 않으면 속도를 높이기가 어렵다. 아무리 빠르고 힘차게 수영을 해도 마찬가지다. 이때는 유연성, 균형과 협응 도메인의 운동을 충분히 하면 더 효율적으로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축구나 달리기 등 하체 기능을 사용하는 운동도 마찬가지다. 관절의 유연성과 근력 전반이 떨어진 상태로 운동할수록 세부 도메인 간의 과잉과 결핍의 불균형이 쌓이면서 부상을 입는다. 중년 이후로는 부상을 한번 겪으면 전체 세부 도메인들의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기도 한다. 사람마다 균형, 결핍, 과잉의 정도와 영역이 다르며 운동도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건강해지는 운동이란 없다. 그보다는 운동과 이동성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런 점 때문에 이동성 관련 세부 도메인들의 상태를 전문가에게 점검받으면서 여러 요소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운동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은 생활체육지도사나 건강운동관리사에게 질환이나 손상 등의 문제가 동반된 경우에는 물리치료사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전 국민의 이동성 도메인의 내재 역량을 개선하고 유지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국민체력백 체력인증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다. 운동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많더라도 스스로는 불균형을 찾기가 어렵고 자신이 알아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문가의 도움이 있으면 그동안 귀찮고 하기 싫으며 잘 되지 않아서 간과하던 요소들에 더 신경을 쓸 수 있게 된다. 운동을 한두 번 배우고 나서 점검받기를 게을리하는 것은 좋지 않다. 오랜 기간 몸에 밴 습관 탓에 새로 배운 운동이라도 몇 주 동안 하고 나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자세가 아니라 하기 편한 자세로 슬그머니 바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취약성을 개선하지 못하고 몸의 불균형이 심해지거나 부상의 위험을 높일 우려가 있다. 불균형을 만드는 습관은 나이가 40세라면 적어도 20년치, 50세라면 30년치는 쌓여 있기 때문에 습관의 방향을 조정한 후에도 몸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이동성 도메인의 내재 역량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돈과 시간, 노력을 들여 운동을 제대로 배워놓는 것은 매우 수익률이 좋은 투자다. 그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간단하게 계산해 보았다. 사람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근육량과 근력의 정도는 노후를 보내는 모습과 직결된다. 팔다리 근육량을 기준으로 평생 한국 사람들이 가장 건강했을 때의 평균 근육량에서 남성은 약 15kg, 여성은 약 10kg 정도를 이르면 여생을 누워서 살아야 한다고 본다. 이는 근육량 감소와 신체 기능 저하로 정의되는 근감소증이 지속되는 경우, 그렇지 않은 동년배에 비해 3년에서 5년 내에 사망할 가능성과 요양시설에 입소할 가능성이 2배에서 5배 증가하는 이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8년 65세 이상 사망자 중 시도별 요양병원 요양원 평균 재원기간 현황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사람 1명이 사망 전 요양병원에서 평균 460일, 요양원에서 904일, 둘을 합치면 평균 707일을 기거한다. 이렇게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었을 때 삶의 질 감소를 차치하고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연간 3천만 원 정도라고 전제하자. 2년을 이렇게 소모하게 된다고 할 때 근육량 1kg 감소는 400에서 600만 원의 경제적 손실에 해당한다. 이 비용에 2년 동안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삶의 질 저하에 따른 개인적 손실을 더해야 한다. 기대 생존 기간을 2주 정도 늘리는 항암제에 많은 사람이 수천만 원을 선뜻 지출하는 것을 고려하면 2년을 독립적으로 더 살 수 있는 방법의 가치는 적어도 1억 원이 넘지 않을까? 이렇게 다 더해보면 근육량 1kg은 2022년의 물가 기준으로 1,400에서 1,600만 원의 가치가 있다. 가뜩이나 마른 비만 상태에서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 영양 섭취를 줄이고 남은 지방과 근육마저 빠지는 방향으로 더 많이 운동하러 다니는 젊은 사람을 보면 안타깝다. 좋은 운동선생을 만나 객관적으로 점검받고 이동성 도메인의 조화를 찾아야 하는데 잘못된 사회적 통념과 불필요한 과시욕 때문에 삶을 갉아먹는 격이다. 운동은 많이, 자주, 열심히 해야 한다. 최소한 일주일에 중강도 기준으로 2시간 30분 정도는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5시간 이상 운동을 하면 더 좋다. 중강도란 땀이 나고 숨이 약간 찬 정도를 의미하는데 요즘 유행하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처럼 고강도 운동을 수행하면 중강도 운동을 하는 데 쓰는 절반의 시간만으로도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중강도 운동에는 느린 수영, 빠른 걷기, 복식 테니스, 땀 흘리는 요가 등이 있고 고강도 운동에는 달리기, 빠른 수영, 단식 테니스, 시속 16km 이상의 자전거 타기, 줄넘기, HIIT 등이 있다. 통상적인 지침에 따르면 적어도 주 3회는 건강 증진을 위해 운동해야 한다. 그리고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이상 몸의 모든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유연성, 균형, 협응 등 세부 도메인에 대해서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운동에서 얻는 이익을 숫자로 환산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올바른 운동의 파급 효과. 근력 운동은 무척 저평가되어 있다. 여러 매체에서 비교적 덜 강조하고 따분하고 아플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웬만해서는 근력 운동을 하지 않는다. 중년 이후에는 주변에 부상당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못 운동하면 몸이 망가진다는 선입견을 갖는다. 젊은 여성들의 경우 오히려 체성분이 근육 위주가 되면 하체가 더 보기 좋아지는데도 다리가 굵어질 것 같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비만이 만연한 미국에서
많은 연구와 통상적인 운동 지침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 실정에 맞춰 살 빼는 방향으로 운동을 권고하는 것도 영향이 있다. 이런 잘못된 통념들에 가속 노화 생활 습관이 더해지니 전 국민이 근감소증을 향해 다름질치고 있다. 한국인은 비만이라도 표준 체중과 체형에 가깝다. 그중 특히 젊은 여성 중에는 체중은 정상 미만이지만 근육이 압도적으로 부족해 모든 에너지가 피하와 내장지방, 지방간과 근내지방을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근력 운동을 강조해야 한다. 강도가 아주 높지는 않더라도 매일 근력 운동을 반복하면 지연 발생 근육통도 줄어든다. 1개월만 꾸준히 해도 좋은 습관이 형성되어 힘들이지 않고 반사적으로 운동을 시작할 수도 있다. 2, 3개월 정도 계속하면 몸의 대사체계가 바로잡히고 근내지방이 빠지며 섭취한 에너지는 근육 성장에 사용된다. 모두 습관의 힘이다. 13일에 한 번만 제대로 운동을 하면 근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옳다. 근육 회복을 위해 근력 운동을 하루는 쉬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옳다. 하지만 다양한 근육을 적당한 강도로 자극하는 일반인 수준의 근력 운동은 웬만해서는 근섬유를 손상시키지 못한다. 근섬유의 손상과 재생이 운동 후 근력이 개선되는 주요 기전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근비대와 근력 향상은 운동이 주는 자극이 분자생물학적으로 변환되면서 신경근접합부의 효율성이 좋아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가 생성되며 근섬유를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의 생성이 점차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용을 거쳐 일어나는 것이다. 근력 운동 후의 지연 발생 근육통은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에 동반되지만 이 통증이 있다고 해서 근섬유가 파괴되는 것은 아니다. 근력 운동 후에 근섬유가 파괴되는 것은 무척 드문 일로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듀시엔형 근위영양증이라는 희귀한 유전 질병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 질병이 있으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력이 향상되지 않고 오히려 파괴와 재생이 반복되면서 근력이 약해진다. 흔히 알고 있는 폭음, 매우 무리한 운동 등으로 근육이 녹는 상황에서도 근섬유 자체가 파괴되는 일은 드물다. 근력 운동 습관을 형성하는 초기에는 대부분이 쉬고 있던 신경근접합부를 활성화해서 근육을 효율적으로 바로잡기 때문에 매일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밥을 이틀 정도는 안 먹어도 몸에 큰 무리가 가지는 않지만 굳이 이틀에 한 끼만 먹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처음에는 자주 운동해서 점차 근육이 전반적으로 발달하고 나면 주일에서 2회 운동을 해주는 것으로도 충분히 발달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올바른 방식으로 다양한 근육들을 꾸준히 활성화하면 근육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많은 영역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이동성 도메인의 내재 역량이 개선된다. 이는 전신의 내재 역량을 개선한다. 특히 노년층이 6주에 걸쳐 거의 매일 코어 운동을 하면 위식도역류, 소화불량, 변비, 과민성 방광, 불면 등 온갖 증세가 호전된다. 식욕 조절 이상, 우울감, 인지기능, 온몸의 통증도 개선된다. 자세와 체형, 체성분이 눈에 띄게 변화하기 시작하는데도 3개월이면 충분하다.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노쇠한 90대의 노인도 이렇게 개선된 사례가 있으니 이미 늦었다는 생각으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유연성, 균형과 협응도 무척 저평가된 요소다. 사람마다 체형과 자세, 불균형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표준화하고 정량적으로 연구하기가 무척 어렵다. 그래서 각 요소를 바로잡으려면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한다는 표준 지침을 만들기가 까다롭다. 하지만 성인기에 이른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따르면 다양한 세부 도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한 경우 노년기까지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물리치료사나 건강운동관리사 같은 전문가에게 굳어 있거나 취약한 관절을 판정받고 유연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을 배워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신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습관으로 만들면 좋다. 전신의 관절 가동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면 요가나 태극권처럼 균형과 협응의 세부 도메인 기능을 강화하는 운동을 배우는 것도 추천한다. 정리하자면 운동을 할 때는 주요한 4가지 세부 도메인들의 연결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근육량과 근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운동을 계획했다면 하루에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는 수준으로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동한다면 몇 개월 정도는 하루에 섭취하는 단백질을 체중 1kg당 2.5g 정도까지 일시적으로 늘려볼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 과도하게 단백질을 섭취하면 여러 장기의 전반적인 노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노화지연과 만성질환 예방을 모두 고려한다면 동물성 단백질 섭취에 치중하기보다는 동식물성 식품 섭취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찾는 것이 낫다. 근육을 합성하는 효과만 봐도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에는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당분이 들어있는 단백질 보충제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액상 탄수화물 섭취 역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가급적 흡수 속도가 느려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 않는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근육의 양과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흡수와 대사, 미세 영양소 함유량 등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할 때 영양분은 보충제 형태보다는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이 훨씬 낫다. 단백질 섭취량을 무턱대고 늘리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식사의 균형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 본격적으로 근력 운동을 할 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으며 신체 기능과 근육량 개선에 도움이 되는 운동 보조제로는 크레아틴이 있다. 이는 원래 근육에 매우 풍부한 물질로 근육 내 에너지 화폐로 사용되기도 한다.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젊은 성인이라면 하루 3에서 5g 정도 섭취할 수 있다. 단백질과 크레아틴 외에 시중에 판매되는 수많은 보조제는 대부분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운동 효과가 내재 역량 증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면의 양과 질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그림 12는 이 모든 것을 전제로 이동성 내재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초를 보여준다. 포엠 도메인 전반의 안정과 자세, 다양한 이동성 세부 도메인의 훈련이 갖춰진 후에야 특정 스포츠 종목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이 의미가 있다. 이 기초가 갖춰지지 않고 고중량 웨이트 트레이닝, 달리기, 걷기 등의 과도한 노력을 배분하면 운동의 유익한 효과는 충분히 얻지 못하고 부상이나 관절의 손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내재 역량의 핵심을 차지하는 이동성 도메인을 관리하려면 체성분과 체형, 운동의 세부 도메인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생각으로 생활 습관을 바꿔보자. 처음에는 약간 불편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누릴 수 있는 편안함은 복리처럼 불어날 것이다. 여기까지 책의 핵심 내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여건상 책의 일부밖에는 전달해드리지 못하니 오롯이 저자의 뜻을 이해하시려면 꼭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